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암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2달 전에 삼성이 암 인수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삼성이 왜 내부에서부터 암 인수에 대해서 회의적 혹은 냉소적으로 보는지, 이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암 인수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소프트뱅크의 암 매각 가능성이 나오면서 애플도 삼성과 비슷한 이유로 암을 인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관심이 없다고 의사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우는 애플, 삼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애플, 삼성이야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주위에서 난리를 피운 케이스입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살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스스로 관심을 드러냈고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진짜 암을 인수할 가능성, 최종적으로 인수에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상 0%에 거의 수렴한다고 보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인수 성공 시 반도체 지각 변동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호객 행위에 가까운 제목 뽑기일 뿐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할 시 기대되는 효과부터 잠시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면 엔비디아는 곧바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빅 리거로 부상할 것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GPU 최강자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암호 채굴 등의 분야에서 GPU가 널리 쓰이면서 사세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텔을 뛰어넘고 미국 반도체 회사 중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엔비디아가 모바일 칩에 쓰이는 CPU IP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암을 인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너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삼성, 퀄컴, 하웨이 등으로부터 로열티 수입을 얻게 되고 앞으로 자율주행, IoT 등에서도 암과의 협업으로 주도권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1993년 설립된 엔비디아는 원래 CPU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래픽 칩셋으로 방향을 틀어서 성공한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런 과거 이력까지 더해져서 엔비디아의 암과의 지분 매각 협상이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인수 가능성은 각종 지뢰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와 암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칩을 설계해서 소비자와 기업에 직접 판매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차, 산업용 로보틱스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칩 시장 확대에 주력해 왔습니다. 반면 암은 연구를 통해서 IP를 창출해서 지적재산권을 창출해서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애플, 퀄컴, 삼성 등의 두루 반도체 IP를 팝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 차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일종의 암의 에코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엔비디아는 암을 인수한 이후에 암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최신 암의 IP를 자기의 전용 칩 설계에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불편부당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암이 엔비디아에 불공평한 우위를 준다는 뜻입니다. 관점을 바꿔서 삼성, 애플, 퀄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의 연구 방향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들 기업이 이를 용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삼성, 퀄컴이 암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무언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암의 중립성이 훼손돼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암의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로 암이 인수되면 암의 독점 IP가 엔비디아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퀄컴, 삼성, 애플이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의 주인인 엔비디아와 암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암 인수 협상에 들어갈 경우 인수 적정가를 놓고 소프트뱅크와 이견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암을 소프트뱅크가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프트뱅크가 기술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가 기술 기업으로 생각하는 점인데요. 소프트뱅크는 이윤을 위해서 기술 기업을 사고 파는 지주그룹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2016년 손정희가 암을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규제당국이 그나마 소프트뱅크가 비교적 중립적인 구매자로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중립적인 구매자라고 규정할 규제당국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암의 매각은 어렵습니다. 암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칩,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그 암의 비즈니스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칩과 무관한 회사가 들어오기에는 인수가가 너무 비싸서 메리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보잉, GE 같은 회사가 암을 50조 원에 사려고 할까요? 만약 산다고 해도 암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암을 인수한 이후에 곧바로 IP를 빌리는 대가로 내는 로열티 수입을 크게 높이거나 아예 다른 사업 모델로 암을 손보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칩과 무관한 회사가 암을 인수해도 중립성이 흔들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손정희가 비싸게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암을 인수하려면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암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현금 사정을 봐도 암을 인수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엔비디아가 확보하고 있는 현금은 16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차입금도 있지만 차입금이 없다고 해도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면 대규모 증자 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진짜 인수 생각이 있어서 암에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여자가 매력적이다고 해서 다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그 소프트뱅크가 진짜 암을 매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암 인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일부 지분을 매입할 수는 있겠지만 통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암 인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